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식의 수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수학에서 사용되는 수식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수식으로 바꿔놓은 예입니다.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프로그램에서 수식이란 피연산자들과 연산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설지만은 않은 연산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 형 변환과 관계 연산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엔 수식과 연산자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란 피연산자들과 연산자의 조합으로 어떤 계산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연산자는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가 될 테고, 피연산자는 덧셈을 하는 두 숫자 또는 변수, 곱셈을 하는 두 숫자, 두 변수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식 이제 5 곱하기 8이 있을 때 여기서 연산자는 아스테리크, 그러니까 C에서는 아스테리크가 이제 곱하기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리고 피연산자는 5와 8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수식이란 연산자와 이제 피연산자들의 조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산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해왔던 이제 대입 연산자, 산술 연산자, 연산자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C에서는 이제 퍼센트 연산자라고 해서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자가 있고요. 부호는 음수와 양수를 표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은 이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해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를 쓰면 일씩 증가한다, 일씩 감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왼쪽과 오른쪽의 이제 관계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앰퍼센드 2개를 쓰면 and, 그 다음에 짝대기 2개를 쓰면 오와, 그리고 느낌표를 쓰면 이제 not 연산이 되고요. 그리고 조건 연산자,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조건 연산자로 사용하게 되면 이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값과 참일 때는 그 다음 값, 그리고 거짓일 때는 다음 값이 선택되는데, 이거는 삼항 연산자라고 해서 이 뒤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콤마 연산자 같은 경우는 피연산자들이 여러 개 사용될 때 연산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연산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산자를 분류해 보면 비트 단위 연산자와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 형 변환 연산자, 포인터, 구조체 연산자들이 있고요. 비트 단위는 비트 단위로 and, o와 exclusive o와 그 다음에 반전, not,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이동 해서 이렇게 비트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반환한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 그 다음에 형 변환 연산자는 어떤 플로트형을 계산 결과가 클 것 같아서 한 연산에서는 이 계산 결과를 롱으로 만들겠다든가, 아니면 숏 타입으로 정수를 계산하다가 여기서는 범위를 벗어날 것 같으니까 롱 타입으로 데이터를 바꾼다든가, 그렇게 할 때 괄호 열고 여기 변수 타입이 아니라 새로운 타입을 써줘서 이제 형 변환을 할 수 있는 연산자가 형 변환 연산자가 되고요. 그리고 포인터 연산자는 아스테리크, 앰퍼센드,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scanf 언더바 s를 쓸 때 앰퍼센드 연산자를 썼죠. 그리고 이건 이제 포인터 연산자인데, 포인터 연산자는 나중에 이제 포인터를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를 나누는 이제 구조체 연산자로는 멤버를 나타내는 이제 마침표 점과 그리고 멤버를 표시하는 어디에 멤버다라고 표시하는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하고 오른쪽 크기 부호 이렇게 해서 얘는 얘의 멤버다 라고 이제 표시하는 그런 구조체 연산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인 이제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그리고 C에서는 이제 퍼센트 연산, 나머지 연산이 들어가 있죠. 사용 예를 보면 더하기 하면 11이 되고 빼기 하면 3이 되고 곱하기 하면 28이 되는데 나누면 1. 이때 이제 7하고 4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제 소수점 이하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7% 4는 7을 4로 나누었을 때 이거의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3이 되니까 이 나머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연산자다 라고 하고 이것을 뭐 나머지 연산이거나 퍼센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눗셈 연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7 나누기 4는 1.75인데 여기서 이제 7하고 4가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는지 실수형으로 선언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7하고 4가 대입되어 있는 숫자가 이제 정수형 변수고 그리고 이 결과가 대입되는 변수가 이제 정수형이다. 그러면 1.75에서 정수형이니까 소수점 이하는 없어져서 이제 1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실수 계산, 계산 결과가 실수의 변수나 실수로 표시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1.75, 00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정수끼리의 연산은 정수 하드웨어로 하기 때문에 결과도 이제 정수로 나온다. 이거를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고 항상 사람과 이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값으로 선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수로 선언되어 있는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림 연산을 해서 소수점 이하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형으로 X, Y 그리고 계산 결과를 표시하고 두 개의 실수를 이제 scanf 언더바 S로 받아서 X하고 Y로 받고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곱셈 연산, 나눗셈 연산을 했을 때 이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실수를 입력했을 때 10하고 15를 입력을 했고 10하고 15의 덧셈 결과는 25, 뺄셈은 마이너스 5, 곱셈은 150, 그러니까 10 나누기 15는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니 3분의 2가 되니까 0.66666 그리고 6자리에 이제 반올림해서 7이 됐다. 결국 더블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자동적으로 이제 반올림이 된다를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연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 산술 연산이라고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들어가는데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를 쓰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 3을 쓰면 10을 3으로 나누고 그러면 3 되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1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x를 %2로 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 되면 짝수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면 얘는 홀수가 되죠. 그리고 3의 배수나 4의 배수일 때도 3의 배수가 되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가 0이면 3의 배수가
X가 될 테고, X% 사로 해서 이 나머지 이 계산 반환값이 0이면 이 X는 이제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4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퍼센트 연산자, 뭐 나머지 연산은 C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컴퓨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퍼센트 연산을 쓰고 있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400초가 몇 분 몇 초인지를 계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죠. 400을 초니까 60으로 나눠서 이거 빼고 그리고 4가 남으니까 400초는 이제 6분 플러스 40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을 시키냐 하면 초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per minute 몇 초가 그러니까 60초가 1분이기 때문에 second per minute의 상수를 기호 상수를 정의해서 60을 대입하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서 정수형으로 400초를 60으로 나눈 그 값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400초를 그 세컨드 퍼 미닛으로 나누고 그 퍼센트 결과를 가지고 인풋과 미니트, 세컨드 입력된 초는 여기로 가는 거고 계산된 분은 여기로 가고 계산된 초는 이렇게 가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400초는 6분 40초이다. 그래서 이 40초를 나타내는데 이제 나머지 연산자가 사용되었다.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가 사용되었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호 연산자. 부호 연산자는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타내는 얘기죠. 그래서 변수나 상수의 부호를 나타내거나 이제 변경하는 연산자 플러스 숫자가 그러니까 부호가 없으면 다 이제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대입할 때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y에 이제 마이너스 x를 넣으면 x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제 y에 대입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속해서 보면 x는 10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들어가면 결국 y에 저장되는 값은 10이다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감 연산자는 이제 플러스, 더블 플러스나 더블 마이너스를 써서 일씩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단항 연산자로서 이제 피연산자가 하나만 단항 연산자라는 것은 이제 피연산자가 이제 하나라는 의미고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x나 이제 더블 마이너스 x나 그래서 이거는 x의 값을 플러스 플러스는 이제 증가시키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감소시키는데 감소시키는 연산자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반복문을 사용할 때 플러스 플러스 연산이나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은 더블 플러스나 더블 마이너스는 많이 사용된다 라고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복문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감소 연산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x 더블 플러스나 x 이제 더블 마이너스입니다. x 더블 플러스는 x는 x 플러스 1과 같은 형태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블 마이너스는 x는 x 마이너스 1과 같은 형태로 이제 기억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이제 앞에 오는 플러스 더블 플러스나 더블 마이너스가 앞에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증가하고 난 다음에 증가하고 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그 다음에서 표현할 테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에 오면 증가하고 나서 x 어떤 값이 있으면 얘는 이 연산이 실행될 때 실행되고 나서 증가하는 거고, 얘는 이 연산이 실행될 때 x 값이 증가되는 거다 라고 기억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가 둘 다 10이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연산 이전에 x 값을 출력하고 이후에 마이너스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변수 다음에 더블 플러스가 오느냐, 변수 전에 더블 플러스가 오느냐, YY를 출력한다고 하면, X 같은 경우는 변수 앞에 더블 플러스가 있는 경우고, Y 같은 경우는 변수 뒤에 더블 플러스가 있는 경우죠. 이 경우 이제 각 값들을 이제 3번 실행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과 끝은 똑같습니다. x와 10. 그런데 printf 문에서 변수가 더블 플러스가 앞에 있을 때는 11이 되고, 더블 플러스가 뒤에 있을 때는 이 값이 이제 10이 되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앞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출력하게 되는데, 여기가 10이죠. 그러면 printf 문에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x를 시작할 때, 그러면 여기서 세미콜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실행이 되는데, 플러스 플러스는 요 printf 할 때 값이 증가한다는 거고, 더블 플러스가 뒤에 있을 경우는 세미콜론 뒤에서 값이 증가하는 거고, 더블 플러스가 앞에 있으면 세미콜론 앞에서 값이 증가하는 거고, 더블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 세미콜론 뒤에서 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 기준으로 해서 이 문장 기준으로 더블 플러스나 더블 마이너스가 있는 항에서부터 이제 값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변수 뒤에 있으면 이 세미콜론 기준으로 세미콜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값이 바뀐다. 어쨌든 이건 한번 타이핑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세미콜론이 있는 위치에서 요 다음에 값이 바뀌었고, 얘는 여기서 바뀌었고, 그러니까 더블 플러스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더블 마이너스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위치가 달라진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변수의 수식의 값을 계산해서 저장하는 연산자고,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equal을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 어떤 연산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퍼센트 이퀄. 여기까지는 이제 산술 연산이고요. 그리고 이 의미는 결국 반복되는 거 빼고 얘를 앞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결국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이게 타이핑 숫자를 어떻게 줄일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죠. 이게 타이핑 횟수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에서 보통 연산자하고 이퀄 기호가 나오면 이것은 동일한 앞에 있는 변수와 이제 그 연산 기호가 이제 생략된 거다라고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앰퍼슨드 이렇게 논리 연산이나 그다음에 비트 연산 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앞에 반복되는 걸 생략하고 얘를 앞으로 보냈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 이건 비트 연산이죠. 비트 엔드, 비트 오와 비트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 이동 연산자인데, 그러니까 x를 y 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왼쪽으로 이동해라. 그리고 그 값을 이제 x에 저장해라. 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항상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을 이제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서 또는 이렇게 써서 헷갈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의미를 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약식으로 쓰지 말고 정식으로 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형변환, 타입 컨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환이라는 거는 이제 정수형의 값이 더블형의 값으로 변환되는 것과 같은 데이터형이 이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 하면 정수 나누기 이제 정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값은 이제 정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값들이 소수점 값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내림연산으로 없어지게 되니까 이 값들을 이제 플로트에서 정수 나눗셈 연산을 실수로 받는 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수 연산에서 두 곱셈이나 이제 나눗셈의 연산이 이제 10의 38제곱이나 10의 마이너스 38제곱보다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블형으로 바꿔서 그 값을 정리하는 뭐 그런 형태. 그래서 여기에 더블로 바꿔서 이제 값을 더 큰 값이 되거나 더 작은 값이 되더라도 그 값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정밀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형이나 이제 더블형 값으로 변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형을 변환하는 것을 형변환, 타입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변환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컴파일러는 정수 나누기 정수나 실수 나누기 실수였을 때 이거를 자동적으로 이제 더블형이나 플로트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자동적인 형변환이 있을 거고,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하면 값이 너무 커지거나 이렇게 하면 값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인테저 타입에서 롱 타입으로 변환해서 결과를 받고, 거기에서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서 다시 인테저 타입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이제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하는 그런 두 가지의 형변환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입할 때 이제 자동적으로 형변환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F를 더블형으로 선언했는데 초기화할 때 이제 10으로 소수점이 없는 숫자로 초기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소수점이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소수점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고, 이거는 뭐 충분히 사람이 쓰지 않더라도 10이나 10.0과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컴파일러가 이제 실행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수 연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변수가 캐릭터형이고 캐릭터형일 때 이제 덧셈 결과는 자동적으로 이제 인테저 타입으로 바꾸어주는 뭐 그런 변환도 있습니다. 정수형 연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캐릭터형에서는 이제 ASCII 코드 값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인테저형으로 자동적으로 바꾸어 준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식에 의해서는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정수형이나 이제 실수형으로 서원되어 있을 경우에 하나의 수식에서 두 개의 수식이 연산이 될 때, 예를 들어 정수형과 실수형 또는 더블형과 플루트형이 연산에 사용됐을 때 그 결과의 정밀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두 데이터 타입 중에 가장 큰 타입으로 바꾸는 것.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써서 연산을 해야 되지만 그 타입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더블형과 플루트형이 연산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더블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는 이제 어떤 연산의 결과에 따라서 괄호 열고 데이터 타입을 써줌으로써 하는 이제 명시적인 형변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캐스트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원하는 롱이면 롱, 플루트형이면 플루트, 더블이면 더블. 그래서 원하는 자료형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의 형태, 원하는 범위로 표현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이제 소괄호 열고 닫고에 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의미는 롱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계산 결과를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계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연산자의 기본 개념은 두 변수나 두 숫자의 인재를 두 개의 관계라는 거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요 네 가지 정도를 따지는 거고요. 계산 결과가 이제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거짓은 0이 되고 참은 0이 아닌 정수가 일반적으로 참이 되는데 정밀하게 따지면 거짓은 0이고 참은 1이라야 되지만 C에서는 좀 더 루즈하게 거짓은 무조건 0이고 0이 아닌 것들은 참이라고 봅니다. 그런 연산을 비교하면 이퀄을 두 개를 쓰면 x와 y가 같은가? 그래서 같으면 참이고 다르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느낌표를 쓰면 느낌표 이퀄은 다른가? 이건 같지 않다라는 거니까 다르면 참이 되고 같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x하고 y가 여기서 오른쪽이 더 큰가? 그럼 x가 더 큰가? x가 더 크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이거는 y가 더 큰가? y가 더 크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리고 x하고 이퀄을 쓰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가? 커도 참, 같아도 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가? 그러면 y가 크면 참, x하고 y가 같아도 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이런 이제 같거나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 항상 부등호가 왼쪽에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연산자를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경우, 보통 우리는 수학에서 이퀄 기호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퀄 기호만 나오면은 y를 x에 이제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x와 y가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퀄을 두 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주의해야 되고, 수학에서는 x는 2보다 크고 y는 x보다 크다 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제 C로 할 때는 x는 2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조금 더 정리하면 변수가 두 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걸 5라고 하면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수식문에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x는 2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은데 이게 AND 연산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처럼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할 때 이렇게 AND 연산으로 논리 연산 AND로 묶어서 x는 2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를 비교하는 경우에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 실수를 표시할 때는 이제 한정된 비트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의 32제곱과 10의 32제곱을 비교할 때 한 군데 0.01을 곱하면 이것이 이제 더 크다 라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정밀도를 벗어난 값이 되면 결국은 아까 이제 10의 20제곱에서 플러스 5를 해도 그 5가 표현 안 됐던 것처럼 이것은 10의 32제곱, 10의 32제곱으로 표현돼서 결국 프로그램 진행상에서는 같다라고 컴파일러가 인식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짓이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 부등호는 항상 부등호가 먼저 오고 이퀄 연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항상 부등호가 왼쪽에 오고 등호가 오른쪽에 오게 이제 써야 된다. 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